물리학을 그만두고 철학 공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철학을 하려고 이제 대학원을 좀 알아봤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교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때려치고 독립영화나 하자. 그래가지고 한 20년 정도 했죠. 독립영화 할 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철학을 하고 싶었는데 그 대신 한 거니까, 이 영화를 하면은 내 철학을 영화로 표현하면 멋있을 것 같아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당시에는 철학이 없었던 거죠.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극영화를 단편으로 2편 만들고 다큐멘터리를 4편 만들었는데, 중편 2편, 장편 2편, 조금밖에 안 만들었죠. 이게 철학이 없어서 그런지 다 망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극영화 시작하고 다큐멘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극영화 만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극영화 만들려면 제작비도 많이 들고 스텝도 많고 배우도 많고, 그러니까 뭐 몇 분짜리 만드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몇백만 원 들어요. 뭐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봤자 뭐 발표할 때도 별로 없고, 영화제에 입상해야지 이제 겨우 상영하는데, 영화제에 입상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이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다큐멘터리로 바꿨어요. 다큐멘터리는 일단 제작비가 적게 드니까 자기 혼자 만들어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 4편 만들었는데, 그것도 다 폭망하고, 최근에 만든 게 2019년 말에 완성한 건데, 그 멘붕의 시대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이따가 그 댓글에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아니 여기 영상 설명하는 데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게 어떤 영화냐면, 그 18대 대선 개표 조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그 멘붕의 시대에서 18대 대선이 결과가 조작됐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다 큰 증거들을 모아놨으니까 보시면 납득이 될 거예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 제가 독립영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철학은 공부를 못하게 되고 좀 멀어졌죠. 그래도 조금씩은 했어요. 조금씩은 뭐 이렇게 심심풀이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철학 공부를 하게 된 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학원에서 그 영상 편집 툴을 가르쳤어요. 몇 년 동안. 거기서 이제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로 영상 편집하는 걸 가르쳤었는데, 한 번은 이제 가르치다가 제가 학생들한테 그 장미의 이름이란 영화 있죠? 그 션 코넬이 나오고
그 션 코네리가 그 중세 그 수도사로 나오죠. 그 움베르토 에코의 그 같은 이름 소설 장미의 이름을 이렇게 영화한 건데, 그 영화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대한 영화평을 써서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평을 쓰려다 보니까 이게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게 중세에 그 철학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보편 논쟁이라고, 그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 보편 논쟁에 관련된 철학적 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영화평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철학사 책을 들여다보고, 철학사 책 중에 이제 렘프레이트 책하고 힐시베르거 그 책을 읽었어요. 렘프레이트는 다 읽고 힐시베르거는 이제 2권짜리거든요. 그 상권도 읽고 하권도 좀 읽고, 근데도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이상학 책 있죠. 아마 철학책 중엔 제일 어려운 책일 거예요. 아마 그 한 줄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이제 책을 읽진 않고 여기 온라인 강의가 있어 가지고 그거 듣고, 그리고 그 플라톤의 그 책이 있거든요. 대화편이라고. 그게 한 30편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읽었어요. 그 파르메이데스라든지.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없어가지고 일로 가야 되나? 저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겠죠? 영어로 읽었는데 번역본이 있는 건 번역본으로 읽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영화평을 썼어요. 영화평 쓰는데 한 6개월 걸렸죠. 근데 그 보편 논쟁이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기원해요.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 보편자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건데, 이 보편자가 뭐냐 하면은 그 플라톤의 이데아는 뭐 잘 아는 사람이 많겠죠. 플라톤의 이데아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보편자라는 게, 그러니까 사물들의 공통적인 특성, 이걸 보편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인 경우에 뭐 영희도 있고 철수도 있고 뭐 땡치리 맹구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속성이 뭐예요? 특성이 사람이죠. 사람. 이 영희, 철수, 땡치리, 맹구는 실제로 있죠. 실제로 이렇게 현실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죠. 근데 사람이란 거는 있는지 없는지 이게 모르겠죠. 이게 사람이란 거,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실제로 있을까요? 그 사람이란 게 이제 보편자예요. 보편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 이런 걸 보통 보통명사라고 그러죠. 보통명사. 이 보통명사가 대부분은 보편자예요. 이게 이제 이데아도 거의 같은 개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플라톤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데아를 주장할 때, 이데아 이론을 주장할 때는 보편자가 실제로 현실에 있다고, 실제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예요, 거기에. 이데아는 실제 있는 건 아니다. 그건 개념 같은 거다. 그게 이제 보편자예요. 보편자 가지고 이제 플라톤은 실제 현실에 실제 한다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중세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자가 현실에서 실제로 있다, 실제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실제론자라 그러고, 아니다, 그거는 그 이름만 있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유명론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이서, 이 두 진영이서 몇백 년에 걸쳐서 싸웠는데, 그 장미의 이름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 그 션 코네리가 이제 바스커빌의 윌리엄으로 나오죠. 그 사람의 입장은 유명론자예요. 보편자는 없다. 그건 이름만 있는 거다. 이름만 있는 개념 같은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아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보편자가 있다, 실제로 현실에서 실제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그 맹인 수도사 있죠. 맹인 수도사. 호로에란 이름으로 나오죠. 그 사람이 이제 실제론자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나타내는 대역이죠. 이제 이 둘이서 이제 영화에서도 실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중세 교회에서는 그 실제론자들이 이제 주류였고, 유명론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비주류였는데, 그 실제론자라는 거니까 플라톤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유명론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주류인 실제론자 입장에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단시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금서로 못 보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장미 이름 그 영화에 그 수도원 도서관이 있죠. 도서관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호로에가 그걸 못 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는 이렇게 비소를 발라 놓죠. 비소를 발라서 그거를 보는 사람은 이렇게 그 도구로 하나하나씩 죽어나가죠. 그걸 이제 그 바스커빌의 윌리엄이 이제 션 코네리가 그 비밀을, 왜 수도사들이 하나하나씩 죽어가는지 그 비밀을 이제 하나하나 밝혀나가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실제론하고 유명론이 상징하는 게, 그 실제로는 이 보편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교회도 이게 보편자로 보는 거죠. 보편교회라는 게 그러니까 카톨릭이죠. 카톨릭의 모든 교회는 하나죠. 하나 바티칸의 통제를 받죠. 교회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바티칸의 통제를 받는. 근데 이 유명론자들은 우리는 그런 보편교회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바에 따라서 교회들은 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도 된다. 하나의 그 통일된 통제를 따를 필요 없이 자기네들 교리에 따라서 이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와도 된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에서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의 논리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중세에 그 보편 논쟁할 때 이미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걸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명론 편에 서고, 이게 카톨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실제론 편에 서고, 그렇게 패가 갈리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둘 다 그때 싸울 때는 실제론자나 유명론자 둘 다 교회 그 카톨릭 신부들이죠. 수도사들도 신부들이고 카톨릭 소속이죠. 보편교회 소속인데 그 유명론자들은 보편교회를 부정하기 때문에 카톨릭에 대항하는 거죠. 이분들 각오 할게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보편자가 보편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보편교회를 이제 인정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이게 보편자가 신도 해당되거든요. 신도 보편자예요. 그러니까 신이 플라톤의 그 이데아 이론에 의하면은 선의 이데아, 선, 좋음, 굿, 영어로 굿의 이데아예요. 그 이데아 중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이데아인데 그걸 이제 플라톤은 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신도 보편자예요. 그리고 원죄 개념 있죠. 원죄 개념도 보편자예요. 원죄도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편적으로 죄가 있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편자를 부정하게 되면은 신도 부정하는 거고 원죄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이게 이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이게 보편자를 부정하면은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개신교라도 이 보편자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서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개신교라고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모순이 있는 건데 당시에 그 보편 논쟁에 참여하던 그 유명론자들이 이 점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유명론을 주장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실제론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가 실제론이냐, 그 실제론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보편자의 대표적인 게 신이죠. 그 신의 존재를 실제론자들은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신이 실제로 현실에서 실제한다. 그 신의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기는 정자네요, 정자. 정자에서 좀 쉬었다 갈게요. 현재 위치가 여기 무악정. 이 정자 이름이 무악정이고, 저는 여기서 메타세콰이어 숲 쪽으로 가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숲으로 해서 홍제동 폭포 쪽으로 내려가면 끝이겠네요. 화장실 좀 들렀다 가겠습니다. 화장실. 화장실 갔다가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면은 그 실제론에서 실제론자들이 그 신이 대표적인 보편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신이 이제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대표적인 증명이 그 11세기에 그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셀무스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증명을 한번 보면은 그 신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것을 생각하면, 그게 이제 만약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 가장 위대한 것에다가 존재까지 하는 것보다는 덜 위대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위대한 게 존재하지 않으면은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것보다 덜 위대하기 때문에 그건 가장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순이 발생하니까 가장 위대한 거는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해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유명론자는 비웃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우닐로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팜프렛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반박을 해요. 그래서 팜프렛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의 섬이 있다고 생각하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섬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냐, 이런 식의 이제 취지의 말을 해가지고 뭘 비웃어요. 이 말도 맞죠. 아니, 아무거나 생각한다고 해서 다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이게. 아무거나 뭐 이상한 괴물을 상상해내고 이게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 웃은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신의 존재 증명이 이렇게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비웃을 게 아닌데, 이게 좀 우습게 돼버렸어요. 유명론자들이 비웃는 그런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 유명론자들이 득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캄의 윌리엄이죠. 그 오캄은 지명이고 이름은 윌리엄이에요. 그 당시에 중세에는 성이 없어요. 성이 없고 이름만 있었어요. 여기는 맨 땅이 나오는데, 땅이 지금까지 걸어본 중에 제일 평탄하고 넓네요.
여기 걸을만 해요. 지금까지는 좀 사실 발바닥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 장미의 이름에서 숀 코네리가 윌리엄이죠. 바스커빌의 윌리엄으로 나오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오캄의 윌리엄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실제 인물은 오캄의 윌리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명론자. 그래서 오캄의 윌리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은 한 14세기 사람인데, 14세기 주로 활동하던 사람인데, 안셀무스는 11세기 사람이고 한 300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오캄의 윌리엄은 이제 그 실제론을 비웃고, 그러니까 이게 중세 카톨릭 교리에서는 그 이상한 요리들이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 교리를 이론을 너무 자세하게 발전시키다 보니까 그 천사 같은 게 이제 있다고 카톨릭에서는 주장하죠. 천사가 그 천사가 그 바늘끝 위에 몇 명이나 올라앉을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그 이론으로 만들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현실에서 없는 것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천사라든지 악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그 기독교 교리에서 그 상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오캄은 그런 복잡한 이론들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해야 되고, 진리는 면도날 위에서도 설 수 있게 아주 단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그 이상한 가정을 도입해 가지고, 별 복잡한 가정을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론들은 다 틀린 것이고, 가장 간단한 가정이 가장 없는, 최소화되는 그런 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고, 그게 이제 오캄의 면도날인데, 그 오캄의 면도날이 이제 유명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 이론이죠. 그래서 한때는 또 유명론이 이제 득세하기도 하다가, 또 시대가 지나면은 또 실제론이 득세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결론은 못 봤어요. 이게 보편 논쟁에 누가 이겼는지 흐지부지 됐어요, 결말이. 이 논쟁이 몇백 년에 걸쳐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그 결론은 이게 누가 이긴 건지 애매하게 끝났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논쟁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한 10년 전인가 그 리처드 도킨스하고 그 캔터버리 주교 로한 윌리엄스라고 그 주교 간에 신이 있냐 없냐 가지고 이제 논쟁 벌였죠. TV에 나와서 그랬나 하여간. 이거는 그러니까 중세 보편 논쟁이 1000년을 뛰어넘어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중세 보편 논쟁에 대해서 영화평을 썼어요,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근데 이게 이거 쓰는데 6개월 이상 걸렸기 때문에 철학 공부하느라고 쓰긴 썼는데, 제가 이제 그 영화평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학생들은 이미 뭐 다
그 편지 교육 다 끝나가지고 알려줄 수가 없었죠. 한번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기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쓴 거니까. 근데 요새 와서 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보편 논쟁이 이미 1000년 전에 결론이 난 거예요. 사실은 결론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걸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아직까지 논쟁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아벨라르라고, 아벨라르두스, 원어로는 아벨라르두스라고 부르고 아벨라르라고 많이 부르는데, 아벨라르가 이 사람이 한 12세기 사람이거든요. 1100년대에 주로 활약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신부죠. 유명한 신부인데, 이 사람이 해결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명론도 틀리고, 여기 아까 그 화장실 갔던 무학정, 정자 있던 무학정, 여기가 무학정이고, 여기가 메타세카의 길이고, 여기 여기로 가면 내려가겠네요. 여기로 가면 홍제동 인공폭포가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요. 요 밑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여기로 가면 홍제동 폭포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가는 장소가 안 보이네. 사실 철학 본격적으로 공부한 지는 뭐 한 5, 6년 밖에 안 됐죠. 근데 이게 입자 물리학보다 재밌더라고요. 입자 물리학은 너무 어려워 가지고 되게 공부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철학은 일단 이해는 되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워낙 어려운 걸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걷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